안녕하세요. 저는 36살에 홀로 이 세상을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께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참 막막하네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도저히 인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저질러버린 새엄마에 대해서 글을 좀 써볼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어느 순간부터 저와 아빠 사이에 갑자기 나타난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아빠와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 매주 한 번씩 자원봉사를 해왔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 또한 정말 많이 봐왔었죠.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해온 아빠는 주위에 알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았고 운영하고 계시던 사업이 어려워질 때 도움을 주셨던 마음 따뜻한 분들도 많으셨어요. 아빠와 함께 봉사를 하면서부터 많이 느끼게 되었던 계기가 어려운 상황에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때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면서 살다 보면 언젠가 저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걸 확실하게 몸으로 느끼면서 배웠고 그런 아빠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먼저 봉사활동을 같이 하자는 제의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 이후에도 아빠는 엄마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지워지는 게 싫었는지 계속해서 매주 쉬지 않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 노력하셨습니다. 자랑스러웠던 부모님 밑에서 자라온 저 또한 좋은 영향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빠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여자가 딸과 함께 봉사활동을 나왔더라고요.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제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보여줬고 참다 못한 저는 그 여자에게 불만을 얘기하며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계속해서 불편한 것들이 보인다며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고 몇 번 정도 좋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같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일 하려고 나왔는데 너무 얼굴 붉히지 말라며 심각한 저와 달리 별것도 아닌데 왜 호들갑이냐는 눈빛으로 어른들 얘기하는데 빠지라는 듯 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었네요. 아침 일찍부터 좋은 일 하려고 나오신 분들인데 날이 너무 쌀쌀하다 보니 몸이 움츠려 있는 것 같아서 다 같이 힘내자고 얘기했던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여기 단체에서 봉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분들에 비해 친한 사람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나름 용기 내어 인사 좀 나눈 게 상당히 거슬리셨나 봐요. 저기요 아줌마, 제가 친해지고 싶어서 접근하는 거랑 일부러 꼬리치는 거랑 비교 못할까봐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봉사하러 나왔으면 조용히 할 일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왜 자꾸 저희 아빠 옆에서 눈웃음 치며 9개 달린 꼬리를 계속해서 흔들며 가까이 다가오세요? 제가 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너무 대놓고 저희 아빠한테 접근하고 계시잖아요.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을걸요? 아빠 입장에서도 얼마나 난처하면 표정이 저렇게 안 좋겠어요.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으니 적당히 하시죠. 됐다. 이제 그만해라. 다들 아침 일찍 서둘러서 좋은 일 하자고 나온 건데 얼굴 붉히고 돌아가면 되겠니? 그저 빨리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더 그런 식으로 보인 것 같은데 그냥 좋게 넘어가자. 우리 딸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저기요. 그쪽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빠의 말에 상당히 난감했는지 당황한 표정을 보이더니 저를 기분 나쁘게 째려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빠와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고 다른 여자가 접근하는 자체가 너무 거부감이 들었었어요. 그래도 한 소리 한 이후 아침에 얼굴 잠깐 보며 인사 나눌 때 몇 마디 말 붙이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빠에게 접근하지 않았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잊혀지게 되었네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도 딸이 하나 있는데 매주 자기 엄마를 쫓아와서 함께 봉사를 하는 모습이 그래도 기특해 보였어요. 남들 같으면 친구들이랑 한창 놀 시간일 텐데 쉬지 않고 주말에 왔다는 것 자체는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아빠에게 꼬리친 여자는 싫었지만 그 딸의 분위기는 좀 달랐어요. 묵묵히 자기가 해야 될 일들만 하면서 끝날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고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마주치게 되자 이것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가볍게 인사를 건넸고 몇 마디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상당히 어색한 웃음과 말수가 적어 조용한 성격인 것 같아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때 이후로 매주 봉사활동을 하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동생이라 편하게 언니 동생하며 지내기로 했었죠. 주말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가 없어 말동무할 사람이 없어 많이 심심했었는데 대화까지 잘 통하고 편하다 보니 금세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꽤 오랜 기간 만나면서 동생은 평일에 따로 만나 같이 간단한 저녁도 함께 먹고 싶다고 하길래 간간히 개인적으로 둘이 만나 이런저런 대화도 나눴었네요. 그때 가정사에 대해 대충 알게 됐었고 저희와 상당히 살아온 환경이 비슷했어요. 자기 아빠도 세상을 일찍 떠났다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공감되는 부분들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친한 동생은 없어서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개인적으로 불러 함께 하게 되었고 아빠도 예의 바르게 잘 큰 것 같다며 앞으로 잘 챙겨주라면서 좋게 봐주셨네요. 아빠는 모든 게 긍정적인 분이셨지만 동생 얘기만 꺼내면 마냥 좋다고 하시는 모습이 좀 이상해 보였어요. 평소와 다르게 언제부터인가 항상 밝아 보이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와 수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봉사활동회에는 매번 그늘진 얼굴만 볼 수 있었는데 웃고 다니는 아빠의 얼굴 표정에 저 또한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저녁을 함께 하자며 약속 장소를 문자로 전송해줬고 퇴근 후 예약된 식당에 미리 찾아가 기다리던 도중 멀리에서 아빠 옆에 누군가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을 두 눈으로 보게 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네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아빠, 설마 이 아줌마랑 그동안 연애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갑자기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저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요? 두 분이서 결혼하시겠다는 건 아니죠? 고작 알고 지낸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아빠는 머릿속에서 엄마를 지워버리셨나 봐요? 아직까지도 엄마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이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데 이런 식으로 혼자 결정해서 계획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나경아, 아빠 말 좀 들어봐봐. 너도 아빠 성격을 잘 알겠지만 모든 걸 가볍게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다는 거 그동안 살면서 봐왔었잖니. 그런데 나경이 너도 느꼈겠지만 아빠가 그동안 너희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삶을 사는 게 너무 괴로웠다. 항상 눈앞에 아른거리는 너희 엄마 때문에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도 많았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길을 찾고 있지 못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불을 밝혀주었고 나를 웃을 수 있게 만들어주었지. 내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여자가 또다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봉사활동하면서 만난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난 너희 엄마가 연결해준 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돼.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좋은 감정이 생길 수 없다는 거 우리 딸이 더 잘 알잖아. 내가 그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갑자기 약속을 잡은 건 분명 설명을 해도 귀를 닫고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거야. 우리 딸, 아빠 마음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지. 누구보다 아빠가 행복하길 바라고 있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면 안 될까? 너무나 큰 충격에 제대로 서 있기에도 힘들어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아빠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는 떨어지지 않으려 팔짱을 끼고 있는 꼬리가 9개 달린 여우의 모습을 하고 있던 여자와 한참 동안 눈을 마주쳤네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옅은 미소를 띠며 저에게 속으로 무슨 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꼭 자기가 승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미소 짓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세상을 떠난 공백이 힘들었는지 그 사이를 치고 들어온 여자에게 쉽게 마음을 준 것 같아 나중에 다시 대화하자며 먼저 밖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한참 뒤 집에 들어온 아빠와 다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보이는 진심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인생 어느 선까지는 관여할 수 있지만 모든 걸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보니 결국 아빠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네요. 지연아, 너희 엄마에게 대충 얘기 들었지? 우리 아빠랑 재혼하겠다는데 너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언니가 우리 엄마를 워낙 안 좋아해서 내가 뭐라고 딱히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엄마도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세상 떠나셨던 아빠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하셨고 가정에 문제 일으킨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언니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가진 게 많이 없어서 언니가 더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면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해? 나는 너희 엄마와 첫 만남에 잠깐 삐그덕거린 것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한 건데 사람은 누구나 오해를 할 수 있잖아. 지연이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어느 정도 안심은 되는데 내 느낌이 틀렸길 바라지. 그저 너희 엄마랑 내가 감정적으로 아직 풀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네. 동생의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 조금씩 지연이 엄마의 행동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어요. 누구한테나 밝게 웃으며 많은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는 건 분명했지만 동생과 단둘이 나눴던 대화로 인해 계속해서 좋은 모습만 보게 되더라고요.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고 특이한 점들이 나오지 않아 두 분의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전부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딱히 저에게 거슬리게 한 행동들조차 없었어요. 항상 봉사활동에서 봤던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고 동생과의 관계 또한 문제없이 잘 지내오다 보니 아빠의 행복만 간절히 바라며 겉으로는 표현 못해도 속으로 아빠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네요. 그렇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부부가 된 아빠와 새엄마는 신혼부부인 것 마냥 너무 잘 지내셨어요. 세상을 떠난 엄마가 서운해할 정도로 깨가 쏟아졌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했던 기억을 전부 잊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런 아빠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도 기왕 이렇게 된 거 오래오래 행복하기를 바랬어요. 저도 동생과 단 한 번도 안 좋은 말들이 오고 간 적 없이 모두가 한 지붕 아래 잘 살았습니다. 새엄마도 저와의 관계에 있어 좋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주는 모습에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새엄마와 웃으면서 지낼 수 있게 되었네요. 그렇게 온 가족이 서로 배려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오다 보니 어느덧 1년이 지나 10년이라는 세월이 순식간에 훌쩍 지나갔어요. 그리고 행복했던 시간만큼 불행도 동시에 찾아왔었죠. 아빠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면서 좋았던 관계 또한 점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예민해진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새엄마의 달라진 태도였어요. 나경아, 여기 좀 앉아봐라. 너는 언제까지 이 집에 붙어 살 거야? 우리 지연이는 지금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너는 그 나이 먹도록 남자 하나 제대로 만나지도 못해서 너희 아빠랑 단둘이 있을 시간도 많이 만들지 못했잖니. 내 남편 세상 떠나면 이런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다가오는 거 너도 겪어봐서 알잖아. 항상 네가 내 남자 옆에 딱 붙어 있어서 그동안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못해준 것만 기억나서 요즘 너무 슬픈데 병원에서까지 나한테 자리를 내어주지 않더라. 내가 이 집안의 엄마고 너희 아빠의 마누라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나경이 네가 계속해서 침범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앞으로 면회 오기 전에 나한테 먼저 전화하고 허락 받아라. 그리고 독립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최대한 빨리. 병원에서 더 이상의 치료는 무의미하다고 진단 결과 나왔는데 집에서 요양하며 지내는 데 있어. 남은 시간 단둘이 있고 싶으니까 서둘러서 짐 챙겨 이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구나. 제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집 아줌마 거 아니고 저희 아빠 집이에요. 그리고 내가 우리 아빠 보고 싶어서 간다는 건데 그걸 왜 아줌마가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신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리 아빠 세상 떠날 것 같으니까 미리 재산 처분하기 쉽게 정리하려고 준비 중이신 거예요? 정말 속보이네요. 그동안 저희 집안 재산 가져가고 싶어서 어떻게 참으셨대요? 저는 절대 이 집에서 안 나갈 거고요. 아줌마가 생각하시는 뭐든 해주고 싶지 않네요.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쉬지 않고 서로는 분노하며 막말이 오고 가게 되었어요. 도저히 새엄마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단둘이 있겠다는 건데 그걸 왜 방해하냐고 계속해서 화를 내셨지만 그 외에 분명 다른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병원에서 집으로 옮기게 된 이후부터 제 입장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뜻하지 않게 아빠가 저를 보며 화를 내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셨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결국 내쫓기다시피 짐 챙겨 나오게 되었네요. 새엄마가 입김을 넣었는지 아빠가 집에 오자마자 자기 세상 떠나기 전에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손주를 보여주지도 않아 그동안 너무 서운했었다는 말을 시작으로 결국 새엄마와 마지막으로 단둘이 함께하고 싶다며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말과 함께 짐 챙겨 나가라고 소리쳤네요. 아빠한테 너무 서운한 나머지 눈물을 훔치며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너무 급하게 집을 나온 터라 얼마 있지도 않은 돈으로 집을 알아보았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아빠 집 근처로 알아보니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옥탑방 정도였어요. 워낙 높은 곳이라 멀리에서도 아빠의 집이 보였고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계속해서 얼굴 붉히는 건 안 좋은 것 같아 한 발 물러난 것 뿐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동생이 혼자 살고 있는 저희 집에 찾아왔고 대충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집에 혼자 있는 저를 빤히 보던 동생이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였어요. 네가 왜 미안해? 지금 서로가 너무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 조심하는 게 좋아서 잠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난 것뿐이야. 아빠 몸 상태도 안 좋은데 언성을 높이며 그 자리에서 싸우다가는 갑자기 어떻게 되실지 모르잖아. 잘한 선택이었어.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먼저 결혼만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괜히 욕만 먹는 것 같아서 내가 언니 얼굴 볼 면목이 없다.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언니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엄마는 아직도 부족한가 봐. 최근 들어 돈 쓰는 씀씀이도 많이 커진 것 같아. 얼마 전에 전화해서 한마디 했었는데 내 말도 들으려 하지 않더라고. 아빠를 떠나보내야 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더욱더 그런 것 같아. 일단 언니 집부터 좀 옮기는 게 어때? 동생은 그동안 자신들이 신세를 지며 살아왔었는데 새엄마가 되려 큰소리 치고 있는 모습이 자기 또한 너무 화가 난다며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옥탑방에 살고 있는 제가 너무 안쓰럽게 느껴진다며 괜찮은 집 하나 알아봐서 거처를 옮기자고 얘기했지만 멀리에서 보이는 아빠의 집을 볼 수 있어 마음만 받겠다며 다른 쪽으로 대화를 이어나갔네요. 동생은 의사 집안이랑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함께한 세월을 보면 변화된 모습 없이 한결같이 저와 아빠를 대해주었고
지연이가 앞으로 살면서 잘 되길 매일 기도도 했었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끝내고 홀로 집에 남아 아빠가 있는 집을 바라보며 최대한 버텨서 하루라도 오래 살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빠의 집에 이삿짐 센터 차량들이 몰려 있었고 바쁘게 짐을 옮겨 실으며 새엄마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면서 급하게 아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오자 저를 바라보고 있던 새엄마가 팔짱을 끼더니 저를 흘기며 쳐다보면서 바빠 죽겠는데 왜 왔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 아빠 몸도 안 좋은데 갑자기 무슨 이사예요. 저희 아빠는 어디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하네요. 뭐가 답답하다는 거야? 어른들이 알아서 잘 알고 있는데 왜 사소한 거 하나부터 10가지 참견하는지 모르겠네. 너희 아빠랑 충분히 대화했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유양하기로 결정했다. 여기 집 별로 좋지도 않은데 있어봤자 뭐해. 투자같이 좋은데 자리 잡아 사는 게 훨씬 좋지. 그래서 너희 아빠가 가지고 있는 유산 전부 처분해서 청담동으로 이사 결정했으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거라. 알겠지? 온 김에 얼굴 보고 싶으면 2층으로 올라가 봐. 서재에 있을 거다. 새엄마의 당황스러운 행동들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함께 행복하게 지내며 마지막 때를 그래도 최대한 많은 시간을 활용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저를 내친 이유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결정지은 거였네요. 급하게 2층 서재에 올라가 누워있는 아빠를 보고 왜 그랬냐며 따지려 했지만 벌써 눈빛은 초점을 거의 잃은 상태였어요. 그래도 딸 왔다고 손을 내밀어준 아빠의 모습을 보니 저절로 눈물이 흘러 거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해주셨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별을 맞이하게 되니 준비가 덜 된 저로서는 정신이 온전치 못했었어요. 많이 괴로워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고 있던 아빠는 작은 목소리로 새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며 그럴 자격이 있다고 옅은 미소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빠는 눈을 감은 채 제 얼굴을 어루만져 주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랜 시간 함께 해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며 나중에 천천히 뒤따라오라고 얘기한 뒤 쉬고 싶다는 말을 끝으로 이 세상과의 작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온 집안이 떠나가도록 오열을 하며 아빠의 마지막 순간을 보게 되니 맨정신으로 버티기가 힘이 들었고 울부짖는 목소리에 급하게 올라온 새엄마는 아빠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밀친 뒤 아빠를 품에 안곤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세상 떠난 아빠의 마지막 모습을 끝으로 제 품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동생은 앞으로 새엄마가 이사간 집으로 모두 모여서 함께 살 거라며 제 마음을 알았는지 걱정하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동생은 저를 보면 몇 번이고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평생 잘할게. 그러니까 힘내고 우리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모든 게 좋아질 거야. 너는 결혼해서 따로 살림 차리고 있잖아. 그리고 너희 엄마가 나랑 같이 사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벌써 말 다 끝났어. 엄마가 그쪽으로 이사를 결정한 이유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랑 언니랑 함께 모두 모여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아빠에게 부탁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게 된 거야. 그래서 허락하신 거고. 지연아, 너는 왜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행동을 하는 거야? 아직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멋대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나는 너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그 뭐냐? 옥탑방 있는 거기에서 그냥 쭉 살아라. 너만 보면 내가 스트레스가 올라와서 제명에 못 살 것 같다. 어차피 너도 나 싫어하잖아. 불쌍하게 여기려고 몇 번이나 생각해봤지만 나랑은 너무 안 맞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같이 살기로 아빠와도 약속해서 결정하게 된 거였는데 왜 이런 식으로 돌발 행동을 하세요? 새엄마는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며 저만 빼고 자기 자식이랑만 같이 살겠다고 흥분을 하며 난리를 쳤어요. 그 모습을 보니 10년 전 왜 우리 아빠에게 접근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고 새엄마와 한바탕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동생이 한 번도 화를 낸 적 없이 조용하게 얘기하던 성격과 정반대의 성격으로 새엄마를 보며 난리를 치며 장례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고 있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 동생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새엄마는 몇 번 겪어봤는지 대수롭지 않게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자 동생의 팔을 잡고 아빠의 장례식은 무사히 끝내고 싶다며 진정시켰어요. 그렇게 모든 장례식이 힘들게 끝이 나고 새엄마는 2번 다시 인연 만들지 말라는 말을 끝으로 저에게 등을 보였습니다. 동생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엄청나게 화가 난 얼굴 표정으로 새엄마를 따라갔어요. 장례식도 모두 끝이 나고 기력을 거의 잃어서 그런지 온몸에 힘이 없는 상태로 가파른 계단을 올라 작은 옥탑방으로 돌아왔네요. 새엄마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모든 재산을 한 건물에 묶어버릴 거라곤 전혀 알지 못했었네요. 아빠는 새엄마의 꾀임에 마지막까지 이용을 당하면서 그 영향이 저에게까지 전달되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면 금세 좋아질 거라는 꿈을 가지고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일에만 열중했어요. 그렇게 아빠와 작별을 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시점에 퇴근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작은 물체가 움직이는 모습에 화들짝 놀라며 누구냐고 물어보니 한 아이가 그늘진 곳에서 고개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알 수 없는 꽤나 무거운 박스 하나를 건네주었고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멀리 뛰어가는 모습을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본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 박스에 들어있는 게 무엇인지 급하게 열어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고 편지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네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내용에 적힌 순서대로 하나하나 확인해봤어요. 그리고 동생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언니, 나 지연이. 갑자기 이런 자료를 보내서 많이 놀랐지? 정말 미안해. 그동안 언니는 나한테 너무 잘해줬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네. 항상 언니를 보면 너무 고통스러웠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던 현실이 괴로웠고 엄마가 원망스러웠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게. 나는 엄마의 친딸이 아니야. 어렸을 적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나를 발견한 한 여자가 밝게 웃으며 다가오더니 자기 딸이 되어주겠냐며 나를 데려갔고 그때부터 그 사람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어. 그리고 시키는 건 뭐든 하면서 살아왔고 그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제대로 된 판단도 하지 못했던 나이에 그저 배불리 먹여주는 음식과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엄마의 사랑이 좋기만 했지.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잘못된 걸 알 수 있었지만 엄마에게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뭐든 다 했었던 것 같아. 그렇게 살아오던 도중 엄마가 봉사활동에 참여하자고 말을 꺼냈어. 꽤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걸 접하게 됐는지 조용히 분위기를 살폈고 타깃을 잡았지. 그리고 엄마의 눈에 띄었던 건 언니 부모님이야. 2분이서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내가 언니 어머님을 이 세상과 작별하게 만들었어. 언니는 그때 봉사활동을 하지 않을 때였잖아. 하지만 나는 엄마랑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회를 포착한 뒤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내가 따로 불렀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고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않고 내가 할 말이 있다는 말에 무작정 따라와 내 말을 들어주려 했던
언니의 엄마를 절벽에서 해선 안 될 행동을 하게 되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언니의 엄마는 결국 밑으로 떨어져 이 세상과 작별을 하게 된 거야. 남들이 봤을 때는 발을 헛디뎌 떨어진 걸로 알지만 모든 건 계획된 거였고 그 뒤로 아빠에게 접근을 시작해서 결혼까지 성공했어. 엄마도 그냥 이대로 평생 살기로 원했고 비밀만 지켜진다면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마음속에 있던 죄책감은 떨쳐낼 수가 없었고 10년이 지난 뒤 아빠의 대장암 말기 소식에 막막해진 엄마는 재산 문제에 있어 언니에게 한 푼도 주지 않으려 계획을 한 거야. 그때 당시 아빠가 엄마한테 간곡히 부탁했어. 자기 딸 행복하게 살게 보살펴 주라고. 모든 걸 다 줄 테니 옆에 있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남겨질 자기 딸이 불쌍하다며 엄마한테 모든 걸 전부 주더라고. 당연히 엄마는 아빠가 말하는 조건에 수락을 했지. 그런데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엄마의 마음이 변심이 됐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 여기에서 멈춰야 할 것 같았어.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모든 걸 사실대로 얘기하던지 아니면 같이 살면서 평생 잘못을 뉘우치자고 했지만 엄마는 언니가 언제 또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 자기가 가진 재산을 위협받을까봐 걱정하고 있었어.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언니까지 잃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료들 전부를 언니한테 준 거야. 언니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시간에 나는 경찰서에 자수한 상태일 거야. 그동안 정말 미안했고 우리 가족 평생 벌 받을게. 동생의 편지 내용에 너무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었고 핸드폰에서 울리는 전화를 쳐다보며 받는 순간 경찰서에서 동생과 새엄마의 잘못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출석 요청을 하는 전화였어요. 전화를 끊은 뒤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봤지만 동생도 새엄마의 녹음된 내용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을 메모해두었던 수첩들 사진들과 영상들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새엄마는 결국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고 징역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묵인한 채 서로 웃으면서 지냈던 10년이라는 시간이 온몸에서 소름이 돋아 결국 구토까지 하게 되었어요. 사람의 악함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지금은 구치소에 있는 저 사람들이 징역을 살고 나와봤자 제가 받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용서를 빌면 끝이라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모든 걸 갈취했던 아빠의 재산은 돌려받았지만 제 옆에 정작 있어야 할 가족은 아무도 없네요. 먼저 하늘로 떠난 엄마와 아빠는 행복하실까요? 저도 그 뒤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큽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가족분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나요?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위로의 한마디가 저에게 힘이 되어줄까요? 하늘로 떠난 부모님께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최선의 선택일까요? 제 나이 36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면 좋을지 많은 인생을 겪으신 분들의 조언 듣고 싶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힘을 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